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권의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반닛 출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온 힐 저자이죠.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고 원래 굉장히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정말 럭키하게도 당시 최고의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 전환점을 맞지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자들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약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이 성공 철학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잘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1장 성공의 비밀.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밌다는 듯 눈을 찡긋거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이 비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쓰였다. 어떤 이들은 이 비밀로 부를 거머쥐었다. 또 어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도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콕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법을 찾아다니고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눈앞에 툭 던져져 있는 비법을 찾아냈을 때 훨씬 더 성공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다. 당신이 좌절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잃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내 아들이 카네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희망이 없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 비밀은 전선에 나아가기 전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에게 전해졌다. 또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로 필요한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비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의 물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대가가 이 비밀이 지닌 가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말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부는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만 부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진실을 알았을까?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장 첫머리에서 알아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알게 될 수도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무일푼에 배우지 못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의 상징이 되었다. 조지 S. 파커, 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펜을 제대로 쥐어주는 방법을 가르치다가 새로운 펜 디자인을 고안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파커사를 설립하여 대부호가 되었다. 킹 질렛, 방문 판매 사원 출신으로 손재주가 뛰어났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면도를 하려다가 안전한 면도기에 대한 착상을 떠올리고 질레트사를 세웠다. 존 D. 록펠러, 저축한 1,000달러의 아버지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서 등유회사를 창업하고 스탠더드 오일로 성장시켰다. 토마스 A. 에디슨, 발명가이자 기업가, 백열전구 추궁기, 영사기를 완성했으며 1,0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했다. 우드로 윌슨, 미국 제28대 대통령,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뜻밖에도 녹음장치, 비행기의 전신을 발명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피 협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불을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 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두라.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자,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제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토마스 A.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남자.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윈 C.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마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다.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불어나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에디슨의 연구소를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 년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정말로 사람이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반스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반스는 이게 무슨 소용이람, 마음을 바꿔서 영업사원이나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고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 많다.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술 녹음기, 에디슨 딕테이팅 머신이죠. 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그 기회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술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당시에 200~3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부의 법칙을 눈치채셨나요?
네, 자신의 갈망을 명확히 알고 그 열망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체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맥이 나오기 1m 전.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골드러쉬 시절 내 친구인 R.U. 다비의 삼촌 역시 이 황금병에 걸려 부자가 되겠답시고 서부 콜로라도로 향했다. 삼촌은 지상에서 가장 황금이 많은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금광을 캐낼 권리를 보유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작업에 착수했다. 몇 주 동안 고되게 작업한 끝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금을 캐내려면 채굴 장비가 필요했다. 삼촌은 조용히 광산을 닫고 고향 메릴랜드주 윌리엄스버그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몇 친척과 이웃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돈을 모아 기계를 구해주었다. R.U. 다비도 삼촌과 일하기로 하고 함께 금강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처음으로 금이 채굴되고 용광로로 보내졌다. 재련해 보니 콜로라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이었다. 금맥 몇 개만 더 파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막대한 이윤이 남을 터였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비와 삼촌의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다. 금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금이 한 줌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다. 하지만 헛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금을 캐는 일을 단념했다. 두 사람은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의 고물상에 팔고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물상은 광산 기사를 불러 금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촌이 잘못된 금맥을 파서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광산 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다비네가 파담한 자리에서 딱 1m 아래에 있었다.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가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바라기만 하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 일을 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는 전에 잃은 것을 여러 차례 만회했다. 다비는 황금을 찾기 전 바로 1m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택한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m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진 않을 거야.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 사원이 되었다. 금광 사업에서 포기가 빨랐던 사내는 그때의 교훈으로 끈질긴 사내가 되었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을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원칙은 내가 만든 것도 누군가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오래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 일은 무척이나 쉽다.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C.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선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대 일생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었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C.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 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길. 퇴로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을 뿐이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 심리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마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불을 일구는 일은 요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부를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